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해가 바뀌고 달력이 새로 나오게 되면 직장인들이 제일 먼저 확인하는 날이 바로 공휴일과 명절입니다. 명절이 혹시라도 일요일과 겹쳐 있을까 노심초사하는데 앞으로는 대체 휴일제가 시행돼 명절이 일요일과 겹쳐도 쉬는 날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체 휴일제 어떤 법안이고 또 왜 논란의 중심에 섰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성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가 바로 군대죠. 최근 이 군대 문화가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수도권 생생 리포터 현장 시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2부에는 인문학 콘서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철학계 노장 노안 촘스키에게 틀린 말을 자주 한다면서 일침을 놓은 철학자가 있습니다. 철학계 슈퍼스타 지젝인데요. 오늘은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지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8월 9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입니다. 제가 해외 공연 많이 다니는 거 아시죠?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저는 팟캐스트에서 YTN을 검색해서 다시 듣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YTN FM을 청취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YTN FM 수도권 투데이 꼭 기억해주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도 YTN FM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올해 추석은 공휴일이 주말과 이어지면서 토요일을 포함해서 휴일이 5일로 늘어났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모처럼 충분히 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난 설에는 공휴일이 주말을 끼고 있어서 부모님 얼굴 한번 제대로 뵙지 못했다는 분들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년 추석부터는 이렇게 명절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 하루 더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 휴일제가 도입되기 때문인데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대체 휴일제 언제부터 네.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상황은 모든 논의가 이제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이제 9월 달에, 당정청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또 국회 내에서 논의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저희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이제 이 대체 휴일제와 관련된 이제 7개의 법안을 심의하면서 이 논의가 이제 공론화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이제 법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정부의 입장을 만들어 오면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서 의견을 다시 모아보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정기국회에서의 우리 상임위 내에서 또 국회 논의 과정은 좀 봐야 되겠고요. 예. 그러나 최소한도 정부가 제시한 안은 최소한의 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 안대로만 보더라도 2014년 추석 때는 예.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하루 더 쉬는 내용인데 토요일은 대체 휴일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휴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 이 공무원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토요일은 해당이 안 되고 일요일과 각종 기념일과 이제 국경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도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라 예. 주 5일제 근무제로 인해서 쉴 수 있는 날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군요. 조금 토요일과 일요일은 개념상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처음에 네. 주장하셨던 것과는 내용이 좀 다르게 좀 바뀌었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 문제를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이제 제가 법안심사 소위원장으로서 법안 심의하면서 예.
대부분의 이제 그 야당 쪽에서는 대체휴일제 도입에 이제 적극 찬성하는 분위기였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여당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책임성 있게 이 논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고 그래서 저도 이 논의를 촉발시켰던 것이거든요. 함께 예. 또 야당 의원들과. 그래서 내놓은 안이 모든 공휴일에 겹칠 경우, 보증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휴일로 적용하자 이렇게 했던 것인데 네.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연평균 한 1.9일 그러니까 향후 10년간 19일 정도가 늘어나는 네. 것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가 내놓은 안대로라면 어린이날을 포함했을 경우에 1.1일,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약 0.9일 정도 예. 향후 10년 동안 9일 내지 11일 정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적용되는 날짜를 봤을 때는 좀 축소된 안이라고 그렇군요. 볼 수 있겠죠. 그 대체 휴일제가 1989년도에도 한시적으로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네. 시행되다가 그만둔 걸로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 어떻게 예. 진행이 됐고 폐지된 이유는 뭡니까? 1989년도에 이제 음력 설날, 설 전날 일요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화요일을 더 쉬었고요. 당연 현재 국군의 날이 이제 10월 1일이 일요일이어서 예. 또 하루를 더 쉬는 이제 이런 대체 휴일제를 적용했는데 예. 23개월 만에 이제 폐지돼서 예. 폐지하면서 대신에 설과 추석 연휴를 좀 확대하는 쪽으로 예. 이제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네 3일간씩이요. 그때서 설 추석 연휴 3일로 확대된 건데 그 당시에 대체 휴일제를 23개월 만에 폐지하면서 예. 이제 바뀌었던 것이죠. 예. 예. 지난 며칠째 하고 난 다음에 음. 아무래도 너무 많이 쉬는 것 같다. 예. 이런 데 의견도 그랬군요. 대두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지난 그 4월 19일이죠. 대체 휴일제에 관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국회 안전행정위 법안 심사 소위를 예. 통과했을 때 그 네. 재계 측에서는 약 32조 4천억 원의 생산 감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 그 법안이 수정되면서 조금 재계 시각이 바뀌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계 쪽에서는 근본적으로 이 대체 휴일제를 단 한 하루라도 도입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게 네. 현실입니다.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그 사주 측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네. 또 그에 반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사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도 있고 네. 또 이 대체 휴일제를 바라는 또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분들 입장에서는 대체 휴일제 도입에 적극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재계 쪽에서도 정부가 내놓은 안에 대해서까지 반대하기는 좀 쉽지 않으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32조 4천억 원이라는 이런 이제 액수는 토요일, 일요일 모두를 이제 대체 공휴일로 적용했을 때를 또 추산한 것이고요. 굉장히 또 좀 과대 포장된 부분이 있죠. 그렇군요. 결국 재계 설득이 관건인데 어떻게 설득해 나갈 예정이십니까? 재계는 일단 정부가 이렇게 대체 휴일제를 비롯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내면 대체적으로 순응해 왔습니다. 순응해 왔고요. 물론 이제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겠지만 그래도 정부가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 오면 그것을 따랐고 또 사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근로자들이 또 열심히 일할 의욕을 또 갖게 하고 거기로부터 생산성을 더 유발시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 대체휴일제를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아마 또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그 상황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일 텐데 이 중소기업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 대체휴일제를 논의하면서 오히려 이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영세 소상인들의 경우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좀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대체휴일제를 도입해도 대체휴일제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 공휴일을
제대로 적용시키지 못하는 그런 사업장들이 있어 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열악한 사업장의 환경이라든가 또 예. 그 중소기업의 여러 어려운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이제 해결하는 문제를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뭐 지금까지도 그 적용된 휴일을 제대로 쉬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시각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네. 여기서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지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남자들 하면은 군대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죠. 사실 여자들한테는 좀 지루하기도 하고요. 생소하기 때문에 멀게만 느껴지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요즘 TV에서 방송되고 있는 병영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이 군대 생활이 궁금하거나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군대 음식이 또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군대리아나 바나나 라떼, TV에서 보던 이런 군대 음식을 직접 맛보기도 하고 또 군대 체험도 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는 행사인데요. 어떤 행사인지 먼저 담당자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예, 저는 한강사업본부 문화홍보 팀장 장영준입니다. 올해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시민들이 한강에서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한강 여름 행복 몽땅 프로젝트 일환으로서 한 30여 개의 프로그램이 한강에서 폐개지는데 여기 양화 한강공원에는 좀 색다른 체험 공간이 조성됐는데요. 먼저 군부대하고 협력한 배다리 부교 설치해갖고 시민들이 군부대 이용 시설물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갖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가 정전 6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안보 체험관을 같이 운영하는데요. 군대 음식인 군대리아, 바나나 라떼 등 건빵 이런 시식 행사를 할 수가 있는 행사가 있고요. 6.25 동란 때 유해 발굴 유물하고 유해 발굴 사진전을 같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겪지 않은 젊은 세대가 군을 알고 군과 또 시민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많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군대 음식 이지혜 리포터도 맛을 좀 봤습니까? 네, 저는 사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바나나 라떼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바나나 우유에 설탕을 탄 맛이라고 하는데 네. 하지만 아쉽게도 어제는 맛보지 못했습니다. 네. 행사는 어제부터 시작이 됐지만 예산 문제 때문에 이 군대 음식 체험은 주말에만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네. 저처럼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가시면은 체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선유교 아래 양화 한강공원에 가시면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전 11시부터는요. 뜨거운 물에 부어서 봉지 안에서 익힌 라면이라고 불리죠. 뽀글이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 바나나 라떼를 선착순 200명에게 제공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후 1시부터는 별사탕과 건빵을 우유에 말아먹는 건프레이크와 바나나 라떼를 500명에게 그리고 오후 5시부터는 가장 인기가 높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군대 햄버거인 군대리아를 역시 바나나 라떼와 함께 선착순 300명에게 제공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 만큼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시다면 시간을 꼭 확인하고 이동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경쟁이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 네. 군대 음식도 관심이 가지만 배달이 체험도 있다고요? 네, 배다리 체험은 오늘 가셔도 가능한데요. 선유교 및 한강 위에 철로 만든 다리가 하나 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무게가 어마어마한데 군사작전 때에만 사실 설치하는 부교이기 때문에 지나가던 시민분들도 관심이 좀 많이 있으셨어요. 네. 저도 한번 건너가 봤는데요. 조금 느낌이 좀 생소하더라고요. 어떻게 설치되었는지 과정도 좀 궁금하시죠? 이 부교를 직접 설치한 국방부 담당자에게 이야기 직접 들어봤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예, 충의 공병부대 도하중대장입니다. 저희는 8월 7일 수요일에 행주대교에서 오전 10시부터 문교를 구축하여서 약 10km
상류로 이동하였고 선유도에서 부교 설치를 오후 5시에 완료하였습니다. 연결은 행주대교에서 하나하나씩 해서 18개 3분의 1씩 연결을 해서 10km 상류로 이동했고 이쪽에 와서는 3분의 1씩 다시 조립을 해서 완부교를 구축하였습니다. 다리가 끊겼을 경우나 아니면 다리가 없는 곳에 반대편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장비나 병력들을 수송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다리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배가 받치고 있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게 밀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떠내려갈까 봐 이런다고 하는데 평소에도 이렇게 배들이 받치고 있는 건가요? 예, 평소에도 배들이 받치고 있고 우발 상황이 생길 시에 조치를 하기 위해서 항시 대기 중에 있습니다. 네, 이 도하를 설치하는 381호 부대에서는 평소에도 이 배다리 설치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때는 2시간 만에 작업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다리를 설치한 선유도 부근의 공간이 좀 좁아서 행주대교에서 미리 다리를 설치했고요. 3분의 1로 나눈 뒤에 배로 운반을 해서 선유교 및 한강에서 연결하는 작업까지 했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네. 수요일에 좀 폭염이 많이 심했잖아요. 근데 이 작업하는 군인들 그래서 이날 고생이 좀 많았다고 하네요. 그러겠군요. 그 부교 설치 과정을 직접 봤다면 더 멋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도 설치하는 모습을 보지 못한 게 좀 많이 아쉬웠었는데요. 이미 설치된 부교 역시도 신기하기는 했습니다. 양쪽에 작은 배들이 있는데 이 부교를 받치고 있어서 직접 건너면서 이 배도 좀 구경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거 건너가도 되나 접근 금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만큼 좀 군대라는 이미지가 이제까지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보라는 것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평소에 잘하지 못했던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이번 체험을 통해서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시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집에서 올 때는 작아 보였는데 여기서 오면 진짜 크다. 신기하네, 신기해. 접어가지고 딱 뛰더라고, 그런 걸. 탱크도 건너가더라고. 보기에는 일반 다리 같은데 이게 물결이 치니까 다리가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재밌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물 위에 떠 있으니까 뭔가 신기하고 평생 한 번도 체험 못 해볼 수도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좀 가슴이 찡했지. 또 많이 힘들었고, 옛날에 다리 이거 안 났을 적에 이걸로 전쟁 댕긴 거야. 다리가 컸지. 평소에 남자들이 군대 얘기할 때는 되게 지루하고 짜증나고 그런 적이 좀 가끔 있었는데 직접 와서 이렇게 군인분들이 고생하는 거 보니까 좀 고충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6.25 유해 발굴 사업 저기도 전시돼 있는 거 보니까 조금 마음이 숙연해지는 부분도 있고 좋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뭐 젊은 사람이니까 지금 고생도 그게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저 힘차게 군대 생활하고 나오면 그게 사내답게 사나이지 뭐. 저 아는 분들도 군대에 있거든요, 지금. 더운 날씨에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군 생활 마치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군인 형들, 더운데도 우리나라를 지켜주려고 고생하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힘내주세요. 네, 나이 드신 분들은 예전 군대 생각 나셨을 것 같고 어린 친구나 여성분들은 신기한 체험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군대 체험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리고 군대 음식, 물론 관심이 높으시겠지만 전시되어 있는 이 유해물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25 전쟁에서 순직한 군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목조 조형물 32점과 그리고 다양한 사진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그 부교 옆에 전시관이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사 이번 주 일요일까지 선유교 및 한강시민공원에서 이뤄지는데요. 선유도역에 내리시면 10분 안에 도착하실 수가 있는데 조금 찾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선유도 공원에 가는 길 바로 선유교인데요. 이 바로 다리 아래에 있으니까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다리 체험과 전시는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인데요. 저녁에 가시면요. 조금 선선한 가운데 또 불이 들어오는 이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 배다리를 건너실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한강에서 진행되고 있는 군대 체험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지혜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1부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시대와 장소, 남녀노소,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의 감각을 깨우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름다움, 미, 뷰티입니다. 경기도가 2013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로 오는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뷰티의 가치라는 주제로 화장품, 헤어, 에스테틱, 네일, 스파, 성형 등 국내 최대 규모의 뷰티 산업 종합 박람회로서 뷰티 비즈니스의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당신을 위한
당신을 위한 뷰티. K뷰티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검색창에 뷰티 박람회. 안녕하세요. 가수 인순입니다. 저는 외국에 있는 딸과 자주 전화로 안부를 묻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에 있다 보면 가장 궁금한 게 우리나라 소식인 것 같아요. 신속한 뉴스와 다양한 정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YTN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이제는 미국 LA에서도 100.3 HD2로 YTN 뉴스 FM을 들을 수 있다고 하니 더 기대가 됩니다. FM 94.5 YTN 뉴스 FM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제보다 더 아름답고 힘찬 오늘을 살아봐요. 그때와 함께 지금 열어가는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문화이론의 엘비스 프레슬리라 불리는 철학자 지잭. 하는 말마다 논란이 될 정도로 현재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철학자입니다. 오늘 인문학 콘서트 시간에 이 지잭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박형주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시가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도로에 물 뿌리는 작업을 다음 달 7일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물청소 차량 200여 대로 주요 간선도로와 버스 중앙차로 1,500여 킬로미터 구간에 물을 뿌릴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도로에 물을 뿌리면 버스 중앙차선 승강장 기온은 0.8도, 도로 표면은 6.4도 내려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정전되면서 5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 사고로 승강기가 작동을 멈춰 주민 2명이 안에 갇혔다가 구조되는 등 열대야 속 주민들의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한국전력 측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변압기가 고장나 정전이 됐다며 복구 작업을 지원해 오늘 새벽 0시쯤 모든 세대의 전기 공급이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5년 넘게 흑염소를 도축해 건강원에 팔아온 불법 도축장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5년 동안 흑염소 1,400여 마리를 도살한 혐의로 동대문구에 있는 불법 도축장을 단속해 40대 업주를 입건했습니다. 해당 업주는 수의사가 상주하고 위생시설을 갖추는 등 자격 요건 없이 도축장을 차렸으며 8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흑염소 외에도 축산물로 분류 안 돼 처벌 규정이 없는 개도 해당 도축장에서 5년 동안 4,800여 마리 12억 원어치가 도살됐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서울 수서동에 있는 아파트 10층에서 복도에 세워둔 전동 휠체어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휠체어가 타 소방서 추산 19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누군가 고의로 휠체어에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인문학 콘서트 시간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민승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눌 예정이십니까? 네, 오늘은 동유럽의 기적 또는 철학계의 엘비스라고 불리우는 엘비스 프레슬리죠. 슬로베니아의 철학자 슬라보의 지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 지잭이라고 하면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철학자로 알고 있는데 왜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예, 지잭의 명성은 보통 대중문화와 고급문화 또는 다양한 영역을 넘나드는 그의 탁월함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가장 대중적인 할리우드 영화 속에서 칸트와 헤겔을 만나는 식으로 그의 논지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 그의 텍스트들은 수많은 농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주장들이 농담을 통해서 연결되기도 하고 또 분리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농담하고 철학하고는 그렇게 아주 뚜렷한 관계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농담의 철학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예, 농담은 사실 웃음을 발생시키는 것이고 예. 사실 우리가 웃을 때는 입술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입술에 벌어지면 틈이 생기고 그 네. 틈에서 사실은 웃음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인데 예. 그래서 사실 철학사에서 보면 철학자들이 모두 웃음을 배제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웃는 철학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철학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그렇죠. 모습들이죠. 예. 그렇지만 이제 웃음은 그래서 사실은 철학의 진지함에 예. 어떤 틈을 내는 파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네. 그 입술이 벌어지는 것처럼. 예. 그래서 사실은 지적의 텍스트는 가장 진지한 이야기를 어쩌면 그 진지함을 손상시키는 농담을 통해서 전개해 나가는 예. 우리 그런 거 보통 역설이라고 부르는데 예,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신다면 더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어떻습니까? 예,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우선 자신의 침대 밑에 악어가 산다고 예. 또 그 악어가 자신을 잡아먹으려 한다고 주장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분석자가 악어는 없다고 예. 그건 당신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고 예. 환자를 돌려보내고 이제 한참이 지나서 그 환자가 다시 찾아오지 않아서 예. 이제 치료가 된 줄 알았는데 예. 우연히 그 전에 왔던 환자의 친구를 만나서 그 예.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예. 그때 왔던 그 환자는 잘 지내고 있나? 예.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소리가 누구 며칠 전 악어에게 잡아먹힌 그 친구에 대해서 묻는 겐가? 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침대 밑에 있는 악어. 예. 어느 날 나를 잡아먹을 수도 있는 악어. 예. 이 악어가 사실 이미 우리 속에 있다는 얘기죠. 예. 에일리언이라는 영화를 생각해 보시면 예, 예. 지금 이 농담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여러 번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군요.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예. 이번에는 자기가 옥수수라고 믿고 있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당신은 옥수수가 아니다라고 네. 설득해서 돌려보냈는데 문을 나서자마자 사색이 되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문 앞에서 이 환자가 닭을 만났는데요. 예. 환자 얘기가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옥수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예. 저 닭이 그것을 모른 채 나를 쪼아먹으려 하면 난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이 두 가지 농담에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알 수 없는 악어가 나의 온전하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라면 예. 지금 방금 이야기 드린 닭의 무지는 타인 예. 또는 사회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농담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농담을 그 지젝이라는 철학자가 소개를 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닭과 악어, 그 온전치 못하다는 말씀 하셨는데 뭔가 부족하다, 좀 결핍돼 있다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까? 예, 지금 두 가지 농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개인도 사회도 모두 결핍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개인과 사회가 모두 결핍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예. 이 두 결핍이 만나는 지점에서 사실은 지금까지 철학이 사유해 오지 못했던 것 예. 또는 뭐 정치가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 일종의 괴물과도 같은 것, 그러니까 여기서 괴물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 수 없던 것들이죠. 예.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 지젝이 사실 가장 위험한 철학자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또는 어떤 강연에서 지젝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물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 예, 이런 이유는 개인과 사회의 대립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사이 또는 단순히 개인이나 사회라고 부를 수도 없고 예. 그렇지만 여전히 개인과 사회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불가능한 장소를 지젝이 탐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 그는 늘 대중들의 연설에 참여해서 예. 대중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라 예.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예. 또 무턱대고 행동하기 전에 사유하라라고 우리를 추동하기도 합니다. 예. 현실에 개입해서 그것의 틈을 드러내고 그 틈 속에서 주체와 타자 모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철학. 예. 이것이 끊임없이 지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질문들을 도발하려고 하는 괴물. 그 지젝을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지제에게 평생의 역작이라고 하는 책이 번역됐다는데 어떤 책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원래 제목이 이 무보다도 못한이라고 하는 less than nothing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좀 번역하기가 힘들어서 한국에는 헤겔 레스토랑 또는 락강 카페라고 하는 두 권의 책으로 이렇게 번역되어서 출판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권짜리가 두 권으로 나뉘어서 나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무보다도 못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도 못한이 원제목인데 왜 국내 번역인이 이렇게 제목을 바꿨을지도 좀 짐작이 가는 얘기군요. 예. 이게 한 1000페이지 정도 되고요. 번역은 18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근데 사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뭐 철학, 정치, 과학, 동물, 자연, 유령에 이르기까지 사실 모든 것 그 이상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제목은 또 무보다도 못한 이런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역설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지적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모든 것 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nothing도 아닌 그러니까 everything도 아니고 nothing도 아닌 그런 것을 이야기해 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항상 배제되어야 하는 것. 그래서 사실 그게 무보다도 못한 것이 되는 거죠. 다시 농담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농담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신 앞에서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부유한 장사꾼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한 장사꾼 유대인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유대인이 저도 신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히 지깎게 뭐라고 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왜 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라고 비난합니다. 여기서 보면 실제로 무라는 것은 이미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무도 늘 무보다도 못한 것을 배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제목에는 헤겔 또 락강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책에서 지적이 하려고 하는 작업은 락강을 통해서 헤겔로 돌아가는 그런 작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지적이 돌아가고자 하는 헤겔은 이제까지 보통 철학사에서 이야기되었던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해내는 헤겔 그런 헤겔이 아니라 지금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무보다도 못한 헤겔 오히려 모든 것을 비워내는 텅 빈 헤겔 그래서 배설물처럼 되어버린 그런 헤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정치적인 영역으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사회 속에 존재하지만 아무런 의미를 부여받지 못한 배설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또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도 다름없는 그런 유령들의 삶을 지속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작업 이것이 지적의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헤겔 레스토랑 또 락강 카페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진 이 두 권의 책에서 지적은 사실상 헤겔의 레스토랑이나 락강의 카페에서 먹거나 마실 수 없는 것 또는 그들이 소화할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소화할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적에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종합하는 초월성이 아니라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어떤 현실의 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이 여기 와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었지만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희망을 본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슬럼가에서 어떤 정치적인 가능성을 감지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또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부정하는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재산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존중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둑질은 사실은 단순한 위반에 그치고 맙니다. 재산의 축적이 가져오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는 재산 자체가 도둑질이라는 생각에서 비롯이 됩니다. 도둑질이라는 부정을 한 번 더 부정하게 되면 모든 것이라고 나에게 의미를 부여해주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재산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도둑질이라는 위반을 넘어서서
재산 자체를 도둑질로 문제 삼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까지와는 다른 어떤 해결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지적에 대해서 제기되는 비난 가운데 하나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철학자들 너무 말을 어렵게 하고 이것도 말장난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적은 사실 이론화하기 위해 산다. 또는 이 말을 바꾸어서 살기 위해 이론화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을 이론을 통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결국 사실은 이론화할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지적에게는 이론의 엄밀성보다는 이론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문제고 문제 해결보다는 사실 무엇이 문제인가를 다시 규정해 보는 작업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적에게 철학은 해결보다는 어떤 것이 문제인가 하는 것을 질문하는 물음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적에 대한 또 다른 비난이 해결책이 없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이 사실은 때로는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일 뿐 오히려 근원적인 문제를 감추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해결책이 감출 수 없는 질문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 질문들을 통해서 해소될 수 없는 어떤 틈을 드러내는 사유 또는 그 틈을 사랑하는 것이 지적의 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적은 사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마스터가 되고자 하지 않습니다. 나의 결핍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마스터에게 의존할 때 우리는 우리의 결핍과 마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스터에게 모든 것들을 위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을 경우에도 그것은 나의 결핍이 아니라 사회나 마스터의 무능력이라고 그 책임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결국 지적이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내 안에 있는 존재하는 결핍. 그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그것과 함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타자의 결핍, 지금은 말씀드린 마스터의 결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욕망의 진실을 알 수 있는 마스터, 이런 마스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사실을 깨닫고 내 속에 있는 틈과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유로운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민승기 교수님과 함께 지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컬처칩 듣고 다시 잠깐 더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찜통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릴 재미있는 어린이 뮤지컬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초연에 30만 명의 관람객을 기록한 어린이 뮤지컬 로보카폴리가 올 여름에는 더욱 새롭고 신나는 변신을 해 돌아왔다고 합니다. 오는 25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우리금융 아트홀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로보카폴리 별자리 캠핑 대소동은 여름 별자리 캠핑장에서 일어나는 대소동을 다루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기존의 브룸스타운 자동차에 덤프와 포크 등 공사장 자동차 캐릭터가 추가돼 생동감 넘치는 재미를 전해주고 거기에 화려한 영상과 무대 기술이 한층 스펙터클한 분위기를 선사한다고 합니다. 별자리 캠핑장에서 위험에 빠진 친구들을 위해 폴리 구조대는 어떤 맹활약을 펼칠까요? 자, 그럼 별자리 캠핑장으로 한번 출발해볼까요? 지금까지 투데이 컬처 TV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민승기 교수와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 얘기한 그 지적, 철학자 지적이 경희대 교수로 오게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학기부터 경희대에서 강의도 하고 또 공동 연구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강의를 하면은 그러면 어떤 언어를 사용하게 되나요? 주로 지적은 영어로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적의 영어 강의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알겠지만, 뭐 사실은 영어, 독어, 뭐 불어 같은 것들이 섞여 있는 아주 독특한, 그렇군요. 그것 자체가 이미 일종의 상당히 지적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지젝이라는 철학자에 대해서 오늘 쭉 얘기를 나눴고, 사실 철학이라는 학문이 우리 인류에게는 근본적인 학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일부 국립대라든가 또는 일부 대학에서 인문학과가 위축이 되면서 철학과를 폐지하는 대학들이 좀 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이제 지적이 정말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식까지도 다 상품으로 소비되고 있는데 그런 지식으로 소비되는 상품이 사실 숨기고자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왜라는 질문이고 하나는 지금이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지적은 사실 왜 지금이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도발하는 철학자이기도 한데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 왜 지금 내가 여기에 있지? 왜 내가 지금 이것을 해야지? 사실 왜라는 질문이 지금을 변화시킬 수 있을 때 어떤 철학의 공간이 열리게 된다라고 지적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철학과들이 없어지고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경제 논리나 또는 지식 자체를 상품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지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질문들을 도발하는 이런 삶 자체가 우리의 철학 또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다시 지적 관련해서 그 지적이 얼마 전에 그 노암 촘스키하고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짤막하게 끝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촘스키의 이제 비난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고 사실은 촘스키는 이제 언어학은 사실 과학이기 때문에 그런 과학적 엄밀성이 이 지적에게는 없다는 것이지만 어찌 보면 지적을 읽은 많은 독자들이 아시겠지만 지적은 그 과학적 엄밀성이 어떻게 보면 얼마나 허구인가라는 것을 드러내놓기를 좋아하는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식 텍스트를 읽으면 지식 텍스트가 엄밀성이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엄밀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오히려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제 지적도 경험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촘스키가 얼마나 경험적인 것에서 틀린 부분들이 많은가 뭐 이런 것들을 반론하기도 했는데 사실 그 반론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사실 둘 다 좌파 지식인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인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촘스키나 지적이나 모두 왜 지금이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중요시한다는 점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민승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누구세요? 무도입니다. 그렇다면 최신 에어컨으로 올여름 무더위 한 방에 날릴 거야. 간다. 에어컨은 하이마트. 무더위 물러갑니다. 최신 에어컨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요정 씨 어떤 보험 드셨어요? 전 MG 새마을금고보험이죠. 짝짝짝 발짝 행복한 보험. 짝짝짝 바짝 가까운 보험. 짝짝짝 깜짝 놀라운 보험. 한국인의 행복 단짝.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보험. 자기야, 나 수입차 사는데 연예인 DC 못 받아 죽어봐야 정신 차리지? 잠시만요. 캐시백도 받고 가실게요. 롯데카드면 롯데카드로 수입차 사고 최대 1.6%까지 돌려받자. 신차 2천만 원 이상 결제 시 8월 31일까지. 이용 조건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남편은 누워 쉴 수 있는 휴가를, 아내는 로맨틱한 휴가를, 아이는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휴가를 원한다면 셋이 따로 가거나 셋이 몰디브로 가거나 어디에도 없던 휴가 몰디브에 있습니다. 대한항공 스리랑카 몰디브 주 3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수도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백은지,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